자, 이번 시간에는 괴한 정폭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한 신호라는 것은 이제 이게 정폭기가 있죠. 정폭기. 여기 정폭기가 있습니다. 입력을 집어넣어서 정폭시키고 출력을 내보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폭기 이덕은 입력분의 출력이 됩니다. 입력분의 출력. 이런 괴한 신호가 다 없겠죠. 없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괴한은 뭐냐면 출력의 일부분을 출력의 뭐 몇 퍼센트가 되겠죠. 어떤 퍼센트를 입력으로 다시 이제 피드백을 시키게 됩니다. 이 피드백을 시키는데 이 피드백은 두 가지가 있겠죠. 플러스 피드백이 있고 마이너스 피드백이 있습니다. 플러스. 자, 플러스로 신호와 합쳐지는 경우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하게 되면 이 정폭기가 이제 신호가 점점 커지겠죠. 그죠? 커질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이제 정폭기가 이 정폭기보다 더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에다가 괴한된 신호를 이제 피드백 시켜서 해주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시켜주는 거, 신호를 마이너스 시켜주는 거, 그걸 우리는 이 위상을 180도로 다르게 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 마이너스 시켜주면 그만큼 감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대주는 거를 부괴한이라고 그래요. 부괴한. 자, 대부분의 회로는 전부 다 부괴한입니다. 부괴한. 자, 부괴한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괴한된 전압 전류가 원래 신호의 반대 위상인 경우를 우리는 부괴한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폭도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그때 정폭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이제 정폭도가 여기 신호 전압을 주게 되면 그 신호 전압과 괴한된 전압이 들어와서 다시 정폭대가 출력이 나오겠죠. 출력의 일부분이 이제 이렇게 괴한이 되는 겁니다. 괴한이 되면 여기 보면 이 괴한을 하게 되면 이 정폭도가 어떻게 되느냐? 정폭도가 괴한 전의 정폭도가 만약 이게 100이었다면 요거는 100보다 작은 어떤 값이 된다 이죠.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이 100보다 작은 어떤 값이 되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 AV로 되어 있는 이 값이 베타배만큼 괴한대에 들어오겠죠. 좀 물론 이제 베타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괴한 양이 되는데 10%가 되느냐, 뭐 100%가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이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면 분자는 AV고 분모는 1이면 AV가 되는데 1 플러스 얼마가 되니까 결국은 여기에 괴한 전압 이득은 AV보다는 적은 값이 되겠죠. 그죠? AV로 간 걸 다시 베타배만큼 이렇게 괴한시켜서 왔다. 그래서 괴한됐을 때 이득은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베타 AV만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감도 순환 계수 이 1 플러스 베타 AV는 센시티비티를 디센시티비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순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는 수식에서 보면 바로 이제 나타날 수 있죠. 1 플러스 베타가 1 플러스 요게 지금 위로 가고 이거는 하고 위로 가고 이게 밑으로 온 게 바로 이제 AVF분의 AV. 괴한했을 때의 감도분의 괴한 안 했을 때 감도. 그 값이 바로 1 플러스 베타 AV. 이 정폭도입니다. 정폭계의 정폭도. 괴한 B. 괴한 양. 괴한 B가 되어 있죠. 이렇게
몇 퍼센트가 지금 입력 쪽으로 갔느냐. 요 괴한비.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 두셔야 됩니다. 1 플러스 이런 정폭기가 있을 때 부괴한이다 그러면 1 플러스 베타 AV 분의 AV만큼 괴한이 된다. 자, 괴한 이득이 된다. 순화된다고 봐야 돼. 순화된다고. 그래서 요 공식하고 요 두 가지를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득은 얼마 될까? 요거는 이제 괴한 전압 이득은 없을 때는 괴한이 없을 때는 AV인데 괴한이 되게 되면 이렇게 1 플러스 베타 AV분의 AV다. 그래서 이거 1 플러스 베타 AV는 괴한 감도와 기존에 괴한 안 했을 때의 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도 순환계에서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1보다 크죠? 1보다 이것만큼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전개하는 뭐냐? 그러면 원래 신호 위상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상이 같으면 정폭돼 갖고 들어온 게 다시 정폭되고 정폭돼가 들어온 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 괴한이 없다는 것은 하나도 괴한이 없으면 이제 AV하고 AVF가 똑같은 거고 괴한이 없을 때 그러면 이 베타 AV가 1이 되면 발진이 된다. 베타 AV가. 요건 무슨 얘기냐면 100배 정폭하는데 자 100분의 1을 이거의 100분의 1을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럼 1이죠. 또 2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또 100배 정폭되죠. 100배 정폭되면 또 2를 집어넣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발진이 됩니다. 발진이 됩니다. 교환하게 되면. 자, 200분의 1이면 200분의 1이면 발진이 안 되겠죠. 그죠? 100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200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죠. 0.5가 들어가면 100배 하면 50이 되죠. 50이 다시 들어와서 이거 하면 0.25가 되나요? 0.25. 0.25 들어가면 여기에 25가 되고 25면 0.125가 들어가고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1이 딱 되는 순간은 계속 안에서 이제 발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개한 회로. 전개한 회로는 발진 회로에 쓰는 거지 다른 용도로는 쓰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정폭계는 전부 다 부계한을 사용합니다. 부계한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겠죠. 왜 그런지는 이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계한만이 일반 정폭 회로에 사용한다. 정계한은 발진 회로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 장에는 더 이상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부계한 회로의 특징. 그럼 부계한하면 어떤 게 좋아지냐? 그러면 교환하면 어차피 이득은 감사하죠. 그죠? AV하고 1 플러스 베타 AV만큼 이 AVF는 적어지는 거죠. 분자가 있으니까. 자, 정폭 감수, 이득이 감소되는 건 이거는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단점입니다. 단점. 자, 정폭도가 이득이 감소하는 거는 이제 단점이죠.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뭐라 그럴까요? 감수해야 되는 손실 감수해야 되는 현상입니다. 이득이 감소되는 것은 부계한 회로에서 우리가 이걸 감수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주파수 대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주파수 대역이 넓어진다. 얼마만큼 넓어지냐면 1 플러스 베타 AV 분의 1만큼 된다 이죠. 그럼 뭐 주파수 대역은 뭐냐면 어떤 주파수가 통과하는 주파수 대역이 이런 주파수 대역이 있다 이죠. 이런. 다시 한번 그릴까요? 자,
자,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게 뭐 이득이고 개인이고, 그러면 주파수가 이렇게 하면 어떤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 뭐 주파수가 통과되는 이런 회로가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루트 2분의 1 여기가 이제 주파수 대역이죠. 여기 이제 FL이라고 합니다. 로 주파수, FH 하이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FL이 이것만큼 FL 괴한을 시켜놓으면 주파수가 낮아져요. 이게 FL이 이렇게 낮아진다 이거죠. 이렇게 낮아져. FLF. 그럼 이제 주파수 대역폭은 이거 더 늘어난 거죠.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진다. 근데 이제 또 뭐냐면 FH는 또 이거 곱하기만큼 늘어나요. 그럼 이게 더 커지죠. 그럼 이렇게 주파수 대역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기한을 하는 목적은 주파수 대역을 넓히기 위해서 한다. 그게 이제 장점. 자, 이런 장점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단점을, 이거는 단점이기보다는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죠. 감소. 이게 정폭도가 좀 감소되는 거는 우리가 감소하고 이 부기한을 한다는 거죠. 자, 귀한 시 안정도가 향상된다. 자, 외율이 감소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매율이나 잡음이 감소되고, 이게 또 감소되는 것이 전부 다 1 플러스 베타 AV 분의 1만큼 감소되고, 이것도 분의 1만큼 감소되는 거죠. 감소된다 그러면 전부 다 뭐냐면 1 플러스 베타 AV가 분자에 들어갑니다. 분모에 들어갑니다. 분모에 들어가면 1 플러스 베타 AV가 분모로 들어가면 분모가 커지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죠? 나쁜 거는 다 감소됩니다. 그게 그때 1 플러스 베타 AV가 분모에 들어간다. 증가하는 거는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자에. 자,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증가하죠. 여기서부터 하나 생긴 게 딱 하나 있죠. 증가하는 거는 저역, 이게 고역 차단 주파수. 저역 차단 주파수고 고역 차단 주파수. 그때만 이제 증가하고 전부 다 감소하죠. 괴한시 입출력 임피던스는 변화가 된다. 괴한을 직렬로 연결하면 임피던스가 커지고, 병렬로 연결하면 임피던스가 이제 작아지겠죠. 그죠? 어떻게 교환하는 방식에 따라서 임피던스는 변화된다. 그죠? 뭔가는 연결해야 되니까 연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직렬 아니면 병렬로 연결한다. 그죠? 직렬로 연결하면 임피던스가 커질 거고, 병렬로 연결하면 작아질 거고. 교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출력 임피던스의 저항의 변화가 없다. 그럼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다. 그죠? 자, 그래서 단락장은 뭐 이만큼 감소하고, 개방 저항은 이제 증가한다. 그래서 증가와 감소 이 관계를 이제 이 감소하는 거는 분의 1로 항상 되겠죠. 그죠? 이 관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설명하기 전에 왜 그럼 감소하느냐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보면 요런 입력 신호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가니까 요게 요렇게 되면 요게 뭐 몇 분의 1이 요렇게 여기니까 부기한으로 요런 신호가 이제 오면 여기 합쳐지면 좀 더 적은 신호가 되는 거죠. 여기는 요거보다는 약간 적은 신호가 되겠죠. 이렇게 가서 이제 요렇게 돼요. 정폭도만큼 여기 이제 안정화 되겠죠. 여기에서는 정폭도만 낮아지고 별 그게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자체에서 정폭기 자체에서 뭔가 요렇게 일그러지게 되면 일그러진다. 그죠? 요게 신호 들으면 요렇게 일그러진다. 그럼 여기 이제 부기한은 뭐냐면
이렇게 일그러진 신호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 그대로 되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이게 합쳐지게 되면 역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낮아요. 그러면 이 출력이 이만큼 원래는 그냥 생겼던 것이 정폭도도 낮아지면서 불구하고 또 여기 마이너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요 정폭도만큼의 정폭되더라도 여기 벌써 신호를 마이너스 시켰기 때문에 요만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그만큼 비율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정폭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피드백 돼서 역으로 피드백 해버리면 신호가 작아지겠죠. 원신호는 그대로 정폭도만 낮게 오지만은 이 정폭기 자체에서 생기는 매율, 안정도를 해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잡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폭기 안에서 생기는 잡음입니다. 이런 잡음들이 역으로 공급되면 그만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상쇄가 되겠죠.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잡음과 매율과 이런 것들이 감소함으로써 안정도가 향상된다. 이제 안정도가. 자, 그냥 이런 교환이 없을 때는 무방비 상태로 그 정폭기 내부에서 생기는 현상이 출력에 100% 적용되는데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자체 내에 생긴 것들이 마이너스로 영향을 줘서 감소시켜 주는 거죠. 감소시켜 주는 거죠. 외율 자체, 비율 자체가 감소됩니다. 입력의 신호가 출력으로 되는 것은 정폭도에 의해서 감소되지만은 원신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신호에 이렇게 했다면 원신호에 만약에 1%가 있었다 그러면 1%가 있었다면 교환을 시키게 되면 원신호가 여기 정폭되더라도 이 안에서 1%라는 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피드백을 여기 신호를 여기에 뭐 0. 몇 프로를 줄였기 때문에 그 정폭만큼 또 이게 들어가서 역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퍼센테지가 1% 됐던 것이 뭐 0.1%로 매율이 줄어든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죠? 요 퍼센테지만큼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 정폭기 자체 내에 생기는 외율을 이제 감소시켜 주는 거죠. 자,